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의사 출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위원장을 모시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네.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정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0시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 자체가 좀 늦었다. 초동 대치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을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방역에 있어서는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아쉬웠던 거는 처음에 우한에서 네. 23일 날 중국에서 우한시의 대중교통의 왕래라든가 항공, 철도에 네. 우한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우한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사실은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돼요. 예, 그리고 초동 대처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이 감염병의 이 확산 방지에 제일 중요한 그런 차단과 격리 이런 부분이 풀어졌죠. 그래서 네. 결국은 1번 환자 또 2번 환자, 12번 환자, 16번 환자는 이제 19일 날 1월 19일 날 입국을 했는데 예.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접촉자가 90명, 70명, 12번 환자는 666명을 접촉을 했어요. 네.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이후에 확산되는데 초기에 좀 대처 잘못됐는데 그게 바로 좀 중국에 대해서 이웃 나라라고 그래서 너무 과한 그 방역 그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네. 그런 너무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이런 것만 너무 치중한 태도가 아니었는가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또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무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제 한한령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좀 한중 관계가 조금 다시 궤도에 오를까라는 상황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됐단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한중 관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물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국과 뛸래 뛸 수 없는 그런 이웃 나라고 네. 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많은 인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나라죠. 네. 그런데 이 국가 감염병에 있어서는 초기에 이 주권적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차단하고 네. 또 격리하고 이제 이런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외교 그리고 또 사드 산불 정책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서는 이 방역 대책을 국민의 호응과 또 협조를 얻어서 극복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께서는 의사 출신이고요.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사태 관련된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 입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에서 접촉자 1,318명을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수조사 대상자인 2,991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은 1,800 정도는 800명 정도의 상당수가 다시 나간 경우도 있고 남아 있는 경우 또 외국인이 체류 한국에 계속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습니다. 예. 또 우리 국민 중에서도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이런 그 부분들뿐 아니라 또 요번에 오늘 태국에서 16번 환자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아니 확진됐죠. 19일 날 입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그 철저한 이 방역 검역 조치가 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지역 사회에 광범하게 확산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계속 중국 얘기를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인을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네.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 훌쩍 넘어서 거의 65만 명,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이런 국민청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외교적으로 전면 금지라는 거는 아무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쉽지 않은 결단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물론 정부에서 그 외교적 문제를 좀 고려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후베이성에서만 지금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중국 전역에 이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방역이라는 거는 단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것을 더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을 막음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좀 더 오히려 더 좀 새롭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우리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그 이웃 나라로서 배려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료진을 뭐 좀 지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게 그 관계를 호전시켜야지.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없이는 살기 힘든 나라인데 북한도 전격적으로 차단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하고 이 의료 수준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게 또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중국의 좀 눈치를 이 보는 듯한 이런 외교 물론 뭐 해야죠. 그렇지만 오히려 전격적으로 할 때만 또 그 나라의 협조를 더 얻기가 사실 쉽습니다. 미적미적대고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할 때는 오히려 더 이 국가 간에 더 얕잡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연결을 했던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후베이성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뭐 광동성이나 저장성 같은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와 지역을 일부 좀 확대하는 부분이랑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환자 발생이 안 됐고 중국 전역에서 좀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서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풀어주고 그런 데는 입국을 허용하고 대신 이제 방역은 검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 이러한 오히려 방법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좀 주변 지역,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입국 금지에 대한 범주를 좀 넓혀보자. 오히려 그렇게 선정하는 것보단 그렇게 네거티브한 방식보단 환자 발생이 아직 잘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입국을 하고 허용하고 또 철저히 검역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관광객의 철수를 요구했다가 그것도 또 검토로 또 돌아섰고 또 중국의 그 관광 목적의 이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중단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검토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중국의 어떤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국가 간에도 문제가 있고 외교적으로도 우리 한국에 유리하지가 않고 불리한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 잡고 좀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기자회견했습니다. 보셨죠? 이게 사실 해당 국정부의 신임장을 받기도 전에 이례적인 브리핑 기자회견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 조치에는 뭐 평가를 좀 아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일련의 좀 세계보건기구의 건의에 따라서 좀 과학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근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톤을 다소 낮춘 주장을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싱 대사의 저거 전문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WHO에서 지금 그 세계 국제 비상사태 선포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이제 권고 사항으로 이제 이동과 교육의 제한을 좀 신중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사실은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0여 개국이 중국의 어떤 항공편을
운항을 중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WHO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지 주권 국가로서의 그 위험성이나 이것을 판단해서 오히려 이웃 나라하고 교역이 많고 사람의 이동이 많은 만큼 오히려 더 방역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보다 저희가 훨씬 더 아주 느슨한 이런 형태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정부가 좀 또 싱대사가 이게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 전문에 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뭐 강하게 뭐 반대하거나 뭐 항의할 조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중국 대사는 중국 대사의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우리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뭐 이동 금지가 아니라 앞으로 뭐 14일이면 14일 정도 묶어서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차단하고 집중적인 접촉자 관리를 하고 격리하고 했을 때 이 방역 문제가 감염병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총선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 각 당의 과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신종 코로나 전국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상진 의원께서도 자유한국당의 이 코로나 관련 TF 팀을 꾸리고 거기 팀장으로서 이끌고 계시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관련 TF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 TF팀이 만들어지면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단순히 어떤 이 사태가 생기니까 만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로 저희 자유한국당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팀에서는 저희 첫째로 정부가 올바르게 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 야당으로서 감시하고 또 평가하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이 방역의 입장에서 국가 감염병 대처의 그 원칙적 입장에서 처리를 하기를 저는 감시 감독 역할을 할 것이고요. 요 촉구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서 청와대 우리다 했다가 뭐 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네. 질병관리본부 미국이나 여러 세계 나라들 보면 이런 국가 감염병에 대처할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총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예. 단지 국가 권력에서 부처 간에 협력을 얻을 게 많잖아요. 네. 외교부 또 교육부도 협조해 줘야 되고 지자체 행안부도 협조해야 되고 이런 모든 국가의 그런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때는 청와대가 사실 그런 지원해주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근데 그것을 방역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식은 잘못됐고 예. 차제에 좀 그런 투트랙으로 컨트롤 타워가 진행되기를 저희가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과거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TF에서 보건소도 가서 선별진료소도 보고 대학병원에 가서 선별진료소도 보고 했는데 이 대학병원급과 보건소 단위의 선별진료소가 굉장히 이 의심자의 어떤 이동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에 맞게 이 돼 있지를 차별이 너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좀 제대로 높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좀 더 그 본유에 이제 환자들이 앞으로 저는 많이 생길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정확한 대비를 오히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역할 분담을 생각하고 끝으로 피해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환자가 한번 다녀간 뭐 마트나 이런 음식점 같은 데는 아주 뭐 문을 닫고 이런 네. 정도니까 그 여러 가지 또 마스크를 못 구해서 또 피해 보는 국민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예비비를 또 쓰도록 촉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아마 여당에서 그렇게 아직 결정은 안 한 것 같은데 네. 꼭 필요하다면 또 추경 예산 편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같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떠한 기준보다도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역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정부에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예. 올바르게 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 본연의
비판 기능은 살리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죠, 당연히요. 네, 이렇게 예. 저희는 믿고 그리고 TF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